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한 모퉁이에서 자그마한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뚝심 국밥이라고 이름처럼 아주 고집스럽게 사고를 푹 고아내는 집이지요.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이 가게에서 저는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이었지만 정성껏 끓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감사를 표하는 이웃들 덕분에 외로울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갑고 딱딱한 스마트폰이었지요. 젊은 사람들이 휙휙 손가락만 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마법 같은 기계가 저에게는 그저 무섭고 까만 돌덩이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겨우 전화나 걸고 받을 줄 알았지. 화면도 작고 글씨도 작아서 아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봄 평생 알고 지내던 오랜 건물주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강 사장이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번듯한 프랜차이즈 기획인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 사람은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지요. 첫날부터 국밥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더니 대뜸 계약서를 내밀며 월세를 2배나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로 만기되는 계약을 절대 연장해주지 않겠다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저라도 우리나라 법에 상가 월세는 1년에 5% 넘게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쯤은 단골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2배나 내라는 건 7,000원짜리 국밥을 팔면서 종일 몸 부서져라 일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저더러 그냥 알아서 파산하고 나가라는 비열한 협박이자 잔인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게다가 이 가게는 저에게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 제 온 청춘과 땀방울이 녹아있는 삶의 터전인데 당장 나가라고 협박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평생 일군 가게의 권리금을 정당하게 넘겨받아 은퇴 자금으로 쓸 기회조차 송두리째 빼앗기는 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손으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였지요. 72 먹은 늙은이가 당장 어디 가서 밥벌이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곳을 얻어 시작할 기력도 여윳돈도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아는 동네 오랜 단골 손님들이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자 강 사장은 혀를 차며 싸늘한 눈빛으로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해대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쓰고 법대로 하면 이런 허름하고 지저분한 국밥집 하나 강제로 내쫓는 건 일도 아닙니다. 좋게 말할 때 군말 없이 비켜주시는 게 뼈라도 추리는 길이 될 겁니다. 그 잔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제 가슴은 한순간에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지는 제 처지가 평생을 바보처럼 순하게만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 서글프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제가 요구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강 사장의 치졸하고 가차없는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롭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가게 앞에 와서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미어터지던 점심시간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늘 오던 단골들도 어딘가 찜찜한 얼굴로 발길을 끊었고 새로 오는 손님들은 아예 씨가 마른 것 같았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루 종일 텅 빈 가마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의 문을 열고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저희 가게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음식에서 시커먼 이물질이 나왔다며 구청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넣었다는 겁니다. 평생 쓸고 닦으며 내 자식 먹일 음식처럼 정직하게 만들어 왔는데 위생 불량이라니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혼자 가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 테이블에서 제 한숨 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국밥을 먹던 대학생 손님인 민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제 외손주 또래인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 저를 유독 친할머니처럼 따르며 굳은 일도 나서서 도와주던 기특한 단골 녀석이었죠. 대학교에서 컴퓨터 쪽을 전공하며 저희 집 국밥을 일주일에 3번은 먹으러 오던 민우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실은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다 끊긴 거예요. 하며 스마트폰 화면에 띄운 것은 온갖 가짜 별점 테러와 허위 리뷰들이었습니다. 고기에서 누린내가 난다. 주방 위생이 엉망이다. 같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적혀 있더군요. 심지어 사진 속 이물질은 저희 가게에서는 쓰지도 않는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민우는 이 계정들을 보니 분명 건물주 아들 강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조작을 하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일터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다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민우의 눈빛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기초 배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더러 당장 내일부터 복지관에 나와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배우겠냐.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운데 그냥 포기하자 라고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식 같은 단골들을 빼앗기고 평생 일군 터전을 짓밟으려는 자들을 생각하니 이대로 억울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복지관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투박해서 화면을 누를 때마다 자꾸 엉뚱한 단어가 찍히고 한글 자판조차 헷갈려 등 뒤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오기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도 혼자 수십 번씩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제 투박한 손가락도 겨우 화면 위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아주 기발하고도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하는 라이브 생방송을 많이 봐요. 할머니 가게가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걸 말이나 글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주자고요. 민우는 제 스마트폰에 방송용 앱을 깔아주더니 주방 한 구석에 작은 삼각대와 거치대를 튼튼하게 설치해 카메라 각도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마솥에 신선한 사고를 직접 가득 넣고 정성껏 우려내는 과정부터 파를 썰고 그릇을 삶아 닦아내는 주방의 위생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내보내자는 계획이었죠. 처음에는 누가 이 늙은이 일하는 걸 유심히 보겠냐며 쑥스러웠지만 제 정직함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민우는 복지관 사람들과 학교 친구들에게 제 채널 주소를 공유하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 인생 최초의 라이브 생방송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실시간 시청자가 대여섯 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복지관 친구들이나 민우의 대학 동기들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새벽 가마솥 불을 지피며 카메라를 향해 오늘도 깨끗하고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정답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국밥집이 빨리 망하지 않자 초조해진 건물주 아들 강 사장이 대낮에 직접 가게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온 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한편 선반 위에 스마트폰이 조용히 켜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앞치마를 억세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좋게 나갈 기회를 줄 때 나갔어야지. 여기서 아주 평생 썩고 싶어? 강 사장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는 그의 손길에 뼈마디가 저려왔지만 저는 꾹 참고 선반 위 카메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 건물이 자네 것이라 해도 왜 죄 없는 늙은이한테 거짓 누명을 씌우고 못살게 괴롭히는 거야? 인터넷에 그 더러운 가짜 리뷰들을 잔뜩 올려서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든 것도 다 당신이 한 짓이지? 제 물음에 강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더군요. 그래. 내가 내 직원들 시켜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법대로 가도 전부 돈 있고 시간 많은 내 편이고 당신 같은 늙은이 하나 말려 죽이는 건 누워서 떡 먹기야.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 글 하나에 얼마나 쉽게 선동당하는지 알아? 그는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주방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쓸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세등등하게 폭언을 쏟아내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선반 위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채팅창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생방송 화면 안에서 수백, 수천 명의 눈동자가 이 끔찍한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라이브 생방송의 소란스러운 모습이 생중계되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더니 어느새 수백, 수천 명의 눈동자가 이 끔찍한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강 사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지만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하던 시청자가 어느 순간에 500명, 1000명을 넘어서더니 순식간에 3000명까지 치솟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저 파렴치한 놈 당장 잡아 넣어라!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 다치신다! 라며 자기 일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던 몇몇 정의로운 시청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강 사장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양은 냄비까지 바닥으로 쳐내며 제게 손찌검이라도 하려는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서 들려오더니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2명의 경찰관이 제 앞을 가로막고 강 사장의 팔을 거칠게 꺾어 잡았습니다. 강 사장은 난데없는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강 사장은 자기 팔을 거칠게 붙잡는 경찰관들을 밀쳐내며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지요. 지금 이 가게 안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말에 강 사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요? 폭행?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주인, 저 늙은이가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가게를 무단 점거한 채 버티고 있어서 내가 건물주로서 좋게 타이르고 나가라고 말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래요? 강 사장은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대체 뭘 보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까? 그가 어이없어 하며 고함을 지르자 저는 선반 위에 놓인 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강 사장, 저기 좀 봐보게나.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 곳에는 민우가 설치해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채팅창에는 그의 악행을 지켜보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분노가 실시간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강 사장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게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라고? 강 사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선반 위에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며 기세 등등하던 그 남자의 눈빛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렸지요.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저 인간 프랜차이즈 회사 강 사장 아니냐? 불매운동 가자! 신상 털어라!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획하던 대규모 가맹 사업이며 대단한 척 포장해온 사회적 지위가 이 라이브 생방송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갑자기 이성을 잃고 당장 그거 끄라고! 소리치며 스마트폰을 향해 몸을 거칠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재빠르게 온몸으로 막아서며 두 팔을 뒤로 단단히 꺾어 잡았습니다. 이거다. 오해야. 내가 카메라 켜진 줄 알고 장난 좀 친 거라고. 진짜로 그런 게 아니야. 강 사장은 뒤늦게 카메라를 향해 변명을 늘어놓으며 구차하게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저 노인네가 꾸민 함정이에요. 제가 당한 거라고요. 강 사장은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젊은 경찰관들의 억센 힘에 밀려 강제로 가게 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저 멀리 서서히 멀어지고 엎질러진 반찬통과 뒤집힌 식탁들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이 된 국밥집에는 일순간 무겁고 쓸쓸한 정막만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온몸의 긴장의 끈이 한순간에 뚝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려 차가운 바닥에 풀썩 주저앉은 채 그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서러운 눈물이 결국 참지 못하고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비참한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서러움에 겨워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럽게 슬퍼할 틈도 없이 제 낡은 스마트폰이 아주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국밥집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온 건 대학생 민우였습니다. 그 뒤로 옆집 야채가게 이씨와 건너편 방앗간 양반까지 잔뜩 흥분하고 상기된 얼굴로 우르르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다들 가게 앞에 경찰차가 요란하게 서는 소리를 듣고 또 스마트폰으로 제 라이브 생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그 못된 강 사장이라는 인간이 행패 부리는 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똑히 지켜봤다고요. 사람들이 다 할머니 편이에요. 민우가 가리킨 제 낡은 핸드폰 화면 속에도
이미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게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부터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하는 격려의 글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었지요. 평생 혼자서 외롭게 외줄타기 하듯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나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하고도 기적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할 국밥집 앞 좁은 골목길에 먼 도시에서 새벽부터 차를 몰고 왔다는 젊은 청년들부터 동네 이웃들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 들어온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밝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희 맛있는 국밥 먹으러 왔어요. 한 그릇에 10,000원은 넘게 받으셔야 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만 그릇의 국밥을 말았지만 그날처럼 손이 파르르 떨리고 코끝이 시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뜨거운 뚝배기를 식탁에 놓을 때마다 손님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늘 지켜보고 지지할 테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인터넷이라는 그 차갑고 무서운 기계 속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나 마음씨 고운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로 넘치는 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 사장 쪽은 역시나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강 사장은 돈의 힘을 빌려 대형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앞세워 저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당장 가게를 비우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 라는 무시무시한 내용 증명 서류가 가게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법원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저로서는 그 위협적인 서류를 손에 쥐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골탕 먹이고 겁주는 법을 아주 잘 아는 교활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겁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제 절박한 사정을 제 일처럼 여기고 분노한 대학생 민우가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한 젊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급히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님은 붉은 도장이 찍힌 내용 증명을 쓱 훑어보더니 저를 다정하게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강 사장이 보낸 서류가 그저 저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비열한 공갈 협박용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자기 가게 안에서 벌어진 가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촬영하고 생중계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가짜 리뷰를 통한 업무 방해와 무단 침입, 폭언 혐의가 훨씬 더 형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법적 사기꾼들을 단죄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카랑카랑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얼어붙었던 가슴이 탁 트이며 온몸에 다시 따뜻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변호사님은 지체 없이 강 사장과 그 일당을 상대로 맞고소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던 바보 같은 삶을 끝내고 당당히 제 권리를 지킬 때였습니다. 법을 장난감처럼 우습게 알던 강 사장에게는 그야말로 벼락 같은 인과응보가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변호사님이 제출한 맞고소장과 함께 경찰은 즉시 강 사장의 프랜차이즈 기획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조직적으로 가짜 컴퓨터 아이디들을 불법으로 사들여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람들이 직접 쓰지도 않은 악성 댓글과 가짜 후기들을 밤낮 없이 자동으로 수백 개씩 쏟아내게 만든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사람의 정성이나 양심은커녕 기계 조작으로 한 노인의 소중한 삶터를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강 사장을 가장 숨막히게 만든 건 법의 심판보다 무서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론칭하려던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은 순식간에 악덕 갑질 브랜드로 낙인 찍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이미 계약금을 냈던 예비 창업자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오만한 강 사장은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저희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거만하게 제 앞치마를 낚아채며 호통을 치던 기세 등등하던 강 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수염에 꾀재재한 옷을 입은 초라한 사내가 서 있더군요. 그는 가게 안으로 쭈뼛쭈뼛 들어오더니 지난달 자신이 발로 차서 엎어버렸던 바로 그 식탁 앞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주세요.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강 사장은 엉엉 울며 제 소매자락을 붙잡고 빌기 시작하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돈이면 사람의 삶도 함부로 짓밟을 수 있다며 온갖 악독한 짓을 부끄럼 없이 행하던 그 대단한 건물주 아들의 실체가 고작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걸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평생 물러터지게만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는 강 사장의 손을 매정하게 쳐냈습니다. 돈으로 낸 상처는 돈으로 적당히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고 제멋대로 되돌릴 수도 없는 엄연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강 사장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 사장, 당신이 짓밟고 더럽힌 건 고작 내 낡은 국밥집 하나가 아니네. 30년 세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한 늙은이의 존엄이었고 하루의 피로를 달래던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따뜻한 쉼터였어. 그걸 다 비열한 거짓말로 망쳐놓고 이제 와서 자기 감옥 가기 싫다고 빌어? 당신 죄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오직 법대로 달게 치르게나. 제 단호한 거절에 강 사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혀 합의를 받지 못해 조직적인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 오만한 남자가 믿었던 돈의 힘이 법과 정의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통쾌한 순간이었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직한 이치이자 진리였습니다. 그 큰 폭풍우 같은 사건들이 지나간 후 저희 국밥집에는 참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밥집을 넘어 이제는 동네 시니어들의 3355 모여 스마트폰을 배우는 작은 사랑방이자 유쾌한 배움터가 되었지요. 대학생 민우는 주말마다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저희 가게에 와서 어르신들께 글자 키우는 법, 사진 보내는 법, 그리고 유익한 앱을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아주 상냥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 가마솥에 불을 붙이며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는 것이 이제는 가장 소중하고 당연한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제 라이브 생방송에는
매일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가 찾아와 따뜻한 실시간 안부를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아갑니다. 오늘도 국밥 육수가 참 구수해 보이네요. 할머니 웃는 얼굴 보니 힘든 하루의 위안이 됩니다. 하는 정겨운 댓글들을 돋보기 안경 너머로 가만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도 기분 좋은 온기와 행복이 가득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 72에 저는 비로소 온 세상과 뜨겁게 소통하는 진짜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뜨겁고 벌건 가마솥 앞을 묵묵히 지키며 살면서 제 나름대로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마솥에 맹물과 사고를 훌쩍 집어넣고 대충 끓인 국물은 아무리 비싼 소금을 치고 갖은 양념을 쳐봐도 결코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을 온몸으로 견디며 서두르지 않고 은근한 불빛 아래서 수십 시간을 푹 고아내야만 비로소 뽀얗고 구수한 진짜 진국이 우러나오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도 이 뜨거운 가마솥 국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 모진 비바람과 풍파를 다 겪어내고 때로는 뜨거운 역경의 불길 속을 헤치며 모질게 살아온 우리 동년배 시니어들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진하게 우러난 인생의 진짜 진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이 들었다고 혹은 요즘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고 낯선 기계들이 무섭다고 해서 결코 미리 겁을 먹거나 기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미 가슴속에 세상의 어떤 험한 파도도 이겨낼 가장 단단하고 구수한 인생의 정수를 가득 품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 까맣고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면 가슴이 괜히 조마조마하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손가락 한번 잘못 얹었다가 기계가 아주 고장나면 어쩌나? 평생 가마솥 앞에서 주방 일밖에 모르던 늙은이가 저 복잡하고 어려운 걸 배워서 뭐 했으나? 저 복잡하고 어려운 걸 배워서 뭐 했으나 싶어 지레 포기하고 손살에 붙어 쳤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만히 손가락을 대보고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씩 더듬더듬 기계를 만져보니 결국 스마트폰도 사람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하나의 정다운 끈에 불과하더군요.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걷어내고 마주하니 그 무섭던 까만 화면 너머로 제 정직한 맛을 귀하게 여겨주던 그리운 단골들의 진심과 저를 도우러 달려와준 전국의 고마운 이웃들이 다 보였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견뎌온 긴 삶의 험난한 고개들에 비하면 이 얇고 조그만 기계를 조작하는 일은 그저 살짝 넘어서면 그만인 아주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미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며 세상이라는 거대한 태산을 몇 개나 넘은 우리인데 고작 손바닥만한 기계가 뭐라고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소동을 겪으면서 우리 젊은 청춘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버스나 길거리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며 참 대화도 없고 세상 삭막하게들 사는구나 싶어 속으로 은근히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편견이자 오해였습니다. 그 차갑고 삭막해 보이던 조그만 화면 속에서 우리 마음씨 고운 청춘들은 연고도 없는 늙은이의 억울한 사연에 제 일처럼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직한 평생의 국밥집을 지켜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며 똘똘 뭉쳐 의기투합해 주었지요. 저희 집 국밥을 복스럽게 먹으며 살갑게 위로를 건네던 대학생 민우 같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 낯설고 까맣던 디지털 세상을 세상 그 어떤 장소보다 뜨겁고 다정한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고 기어두운 저의 투박한 손을 잡고 조심스레 밝은 세상 밖으로 이끌어 준 것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보이지 않게 반짝이고 있던 우리 젊은 청춘들의 따뜻하고 눈물겨운 마음씨였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 동년배 여러분, 혹시 하루가 다르게 정신없이 변해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고 낯설어서 나만 홀로 저만치 뒤처진 채 외롭게 남겨진 것 같아 쓸쓸한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단지 나이 들고 배운 것 없다는 이유로 젊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다 늙어서 참아야지 어쩌겠나 하며 애써 서글픈 한숨으로 눈물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부디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역시 그 흔한 스마트폰 조작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 억울하게 평생 일군 소중한 일터를 고스란히 빼앗길 뻔했던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세상에 제 서툰 손을 먼저 내밀었을 때 세상은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기꺼이 아주 뜨겁게 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아 걸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참 살만하고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꿋꿋하게 버티며 걸어온 지난 수십 년의 긴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숭고한 시간들입니다. 굽어지고 주름진 우리들의 투박한 손마디와 하얗게 센 머리칼은 그저 할 일 없이 늙어버린 흔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자식들을 키우며 쌓아올린 우리 인생의 거룩한 훈장이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지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눈부시고 빠른 기술은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배워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삶의 연륜과 넉넉한 깊이는 그 어떤 최첨단 기계로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니 나이 탓을 하며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배우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조작법을 하나 새로 익히는 일도 복지관에서 한글 공부나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모두 다 남은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배움에는 결코 정해진 나이가 없으며 우리 마음에 삶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이제 부족한 저의 이 긴 사연도 서서히 끝마칠 때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제 사연을 가만히 귀 기울여 끝까지 정겹게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제 사연을 살갑게 소개해 주신 다정한 DJ님께 머리 숙여 온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가마솥 밑에 벌건 불씨를 조심스레 지핍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눈이 번쩍 뜨이게 빠른 속도로 저와 한치 앞서 흘러가고 때로는 서리낀 찬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네 힘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꽁꽁 얼어붙게 만들지라도 저는 이 골목 모퉁이에서 이 가마솥 불길만큼은 결코 꺼뜨리지 않고 영원히 지킬 겁니다. 혹시라도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이 지독하게 춥고 쓸쓸해서 속이 헛헛하게 비어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국밥집의 낡은 나무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떡볶이를 코끝에 걸친 늙은이가 뜨겁고 정겨운 국밥 한 뚝배기를 고봉으로 가득 담아 정성껏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밥 한 숟가락 훌훌 말아 먹으며 쌓인 시름을 녹이고 우리 서로 살아가는 소박한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어 보자고요. 겨울이 아무리 매섭고 길고 험난할지라도 결국 대지는 차가운 눈을 녹이고 따뜻한 봄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우리 곁으로 오고야 맙니다. 우리네 삶이 지금 당장 아무리 거칠고 싫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가슴 속에 간직한 작은 온기를 나누고 등을 토닥여 준다면 그 어떤 매서운 혹한의 추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늘 강건하십시오. 매일매일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 식사 챙겨 드시는 것도 결코 잊지 마시고요.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절대 서글퍼하거나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벽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진국 같은 귀한 인생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니까요. 지금까지 경기도 골목길 모퉁이에서 매일 아침 기쁘게 가마솥 불을 지피며 세상을 향해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국밥집의 박수님이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고마운 DJ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 행복 가득하십시오.